네, 2부입니다. 시작. 2019년의 시작. 다이어트로. 방송 주제 이런 걸 해도 되나? 죄책감과 확신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다가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이어트의 시작. 고지방, 저탄수화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라는 주제로 아무거나 하자 이렇게만 딱 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하고 있어요. 연말에 너무 바빴어요.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의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케토제닉이란 무엇인가?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더 심화로 들어가면 케토제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케토제닉이 무엇인가?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보면은 케토제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케토제닉, 케톤과 케토제닉.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쉽게 후려치면 인간의 에너지 연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서 전 1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포도당. 인간은 주 연료로 포도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게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인간은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 기력이 딸려, 피곤해, 쓰러져. 그러면 뭐 맞아요? 링겔 맞을 때. 링겔의 주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당이에요.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거 먹으면 막 대단한 약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분을 혈관에다가 그대로 그냥 꽂아서 에너지원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럼 포도당을 맞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포도당 맞으면은 밥 안 먹어도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력이 회복됐다라고 느끼고 당분이 들어오면 인간이 굉장히 어떤 활력이 좀 생기고 에너지원이 채워졌으니까 충전된 거라고 말하죠. 뭔가 피부도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포도당이구나. 그리고 당분이 들어오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더 받아들여 이게 더 와야 돼라고 느낀대요.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밀가루 다이어트 하는 애들 까칠해진다고 하는데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 고지방 다이어트 할 때 초반에 비슷해요.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좀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는데 한 1, 2주 지나서 몸에 좀 배면은 괜찮아져요. 주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탄수화물을 먹다가 보면 당이 쌓이고 지방이 축적돼서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요체는 포도당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라는 데 있어요. 그럼 포도당 말고 다른 에너지원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말고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 체제로 간다라는 거를 케토제닉이라고 해요. 케톤 체제로 간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을 먹어서 케톤 체제로 간다. 그래서 케토제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포도당이 줄어들어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포도당이 계속해서 부족하면 뇌에서 너는 이제 다른 연료를 사용해라는 지시를 내린대요. 뇌에서 포도당 말고 다른 연료를 지시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케톤이라는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다니면서 지방을 태워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몸인 거예요. 뇌에서 너 포도당 말고 케톤을 사용해서 너의 에너지원을 삼아. 그러면 케톤을 사용해서 막 다닐 때 얘는 다니면서 지방을 막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방 킬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이 지방을 태우는 체제로 간다. 이게 케토제닉이고 이 지비무어의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책의 요체예요. 내가 진짜 후려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보세요. 사람이 제일 처음 태어나면 뭘 먹죠? 애가 태어나 젖을 먹죠. 젖은 성분이 뭐겠어요? 탄수화물이 아니죠. 젖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뭘로 운영되냐면 포도당 체제가 아니고요. 케토제닉이래요. 아이는 태어나면 케톤으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애는 케톤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유나 이유식 초기 이유식은요. 케톤 그 모유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그런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고지방 오일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든대요. 왜냐면 애들은 케톤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가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이유식 후반기가 지나가면서 쌀을 먹고 그 뭐 죽을 먹고 그러면서부터 얘네가 이제 포도당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체제는 포도당 체제가 아니라 케톤 체제다. 요거 뜻인데 이 지방을 태우는 몸에서 주장하는 의견 중에 되게 일리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고지방식을 하면은 계속 먹게 되는 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치즈, 버터, 고기 보세요. 이거는 농경사회 때 먹는 게 아니라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지. 원래 인간은 농경사회에 진입한 게 인간이 몇천 년이 안 됐단 말이지. 신석기 시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농경사회를 진입했다고 했었을 때 수만 년 동안 인간은 뭘 먹었냐?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좋은 기름진 것들, 뭐 양고기라든지 아니면 버터라든지 이런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에 인간의 DNA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곡물을 먹기 시작하고 다량으로 먹기 시작을 해서 비만이 생기고 병이 생겼다.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 오면서는 여기 더 가공된 안 좋은 재료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몸이 신체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농경 사회 이전에 사람은 육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 사회 이후에 사람의 신체적으로 안 좋게 좀 변형이 되고 이제 살이 찌고 어떤 그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네요.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것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물 신앙 이야기할 때도 그치. 그 육식을 하지 않았었던 것을 처음에 전제를 하지. 근데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육식을 대체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뭐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 같은 경우는 그치.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이게 있는데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수렵 채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응. 수렵 채집과 농경은 다른 거죠. 채집은 채식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는 거고. 하지만 농경은 탄수화물의 수렵 채집에 이제 네. 그 동물들을 그쵸, 먹는 그쵸, 것을 그쵸. 포함을 네,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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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하고 네. 막 이랬었던 맞아요. 거죠. 근데 왜 농담처럼 이렇게 고기 먹지 마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응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코끼리는 풀만 먹어. 야 육식 동물들은 다 날렵해. 근데 코끼리는 풀만 먹어. 하마는 풀만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그런 체질들이 제일 쉽게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후려치면 초식 동물에서 육식 동물의 체질로 가는 거, 농경사회의 체질에서 수렵 채집의 체질로 가는 거, 요런 전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지방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포도당 체제가 아니라 케톤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불리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경이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배고픈 거 되게 못 참거든요. 배고프면 승질이 나요. 배고프면 이제 짜증이 나고 이걸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배고플 때마다 참지 않고 좋은 지방질을 계속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살이 빠져요. 케톤이 돌아다녀요. 그쵸?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저도 황제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황제 다이어트는 뭐야? 고기만 먹는 거. 그거 이제 고단백 다이어트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거는. 빠지기는 쭉쭉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뭐가 있어요? 그 불행한 날들이 쌓이는 거지.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2주 있다가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매운 탄수화물이 땡기잖아 다이어트를 하면. 그쵸. 그래서 무너지죠. 그쵸. 근데 초반에는 한 2주 정도는 아예 탄수화물 입에도 안 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씩은 뭐 탄수화물 저도 먹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안 먹고 이게 되게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를 저는 지금도 잘 안 먹거든요. 쌀, 밀, 설탕을 잘 안 먹어요. 근데 빵 쌀국수는 또 먹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먹잖아요. 쌀, 밀, 설탕 다 참을 수 있어. 밥도 안 먹고 사실 면도 안 먹을 수 있는데 빵을 못 참겠어요. 빵이 힘들어요. 나도. 빵이 너무 빵이 힘들어. 좀 힘들더라. 빵. 빵 좋아해요? 나 빵 너무 좋아. 케이크. 쌀국수도 엄청 좋아하잖아. 나는 뭐 빵을 엄청 좋아하고까지는 아닌데 빵 냄새가 그렇게 뭐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 나는 빵을 안 좋아하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원하는 몸무게 와서 유지어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아예 안 먹었었어요. 한 3주 정도.
근데 되게 경이로운 경험인 게 설탕이나 당분류를 아예 안 먹다가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어서 3주쯤 지날 즈음에 뭘 먹었어요. 과자인가 뭘 먹었어. 콜라인가? 너무 달아. 그거잖아요. 군대에 갔을 때 맨날 짬밥만 먹다가 2주차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초코파이 밖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딱 먹으면 아, 그 달콤하다는 느낌? 그게 장난 아니죠. 근데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당분이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난 고기랑 야채랑 기름만 먹었어. 치즈랑 버터랑. 계속 그런 거 먹다가 당분이 들어가 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달았는데 그게 아 좋다 황홀하다가 아니라 짜증이 나더라고. 왜요?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사실 전 지금도 콜라 잘 안 먹어요. 달아서 못 먹겠어요. 이게 너무 단 과자나 이런 거 먹으면 아유 달다 못 먹겠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 달아, 아이 달아. 막 이렇게. 아유 달다 그거 봐. 아유 달아서 못 먹겠어. 나도 할머니들 그럴 때마다 아유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내가 좀 그러고 있고.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러면서 다른 입맛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건 맞아요. 예. 저는 원래 고깃집 가면 밥이랑 고기만 먹었어요. 야채 쌈 손도 안 대고 밥이랑 고기랑 쌈장 딱 그것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밥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고기량이 훅 늘어요. 고기량이 막 늘다가 인간이 어떻게 고기만 먹어. 야채량이 따라서 늘기 시작해. 그래서 전 요새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가요? 제가 이 고지방 다이어트 하기 전에 야채 입도 안 됐는데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샐러드가 있어요.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요. 야채.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나이 들으면 이제 채소가 맛있고. 아 그렇군요. 네. 고지방 다이어트는 40 가까이 됐을 때 하는 걸로 나물도 30대 후반에 맛있고. 하는 걸로. 근데 너무 익숙했던 탄수화물과 단맛과 단순한 자극적인 입맛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신선하거나 다른 입맛, 더 깊고 넓은 풍미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난 이 의심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게 우리가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는 건 아니냐 음식을. 근데 우리나라 그런 식생활의 베이스가 딱 짜여져 있잖아요. 밥,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국, 여기 생선, 심지어 찌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한국인이랑 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만이라든지 당뇨, 혈압 같은 게 이 밥심을 주장하는 탄수화물로부터 온다. 그랬을 때 이걸 줄이는 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책, 김민석 씨의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에 보면 에끌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애한테 약을 계속해서 먹여요. 이 약이 너의 건강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3가지 약을 먹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탄수화물? 이 교회를 해치는 약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비밀을 파헤치면서 이 약이 나를 해치는 약이었으니까 이 약을 끊고 내가 그 전에 먹기 싫어하던 그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익숙하게 먹던 것들이 나의 몸을 해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좋다고 먹었던 것들. 그렇지. 약이라고 좋다. 이게 나에게 밥심이야, 힘이야. 이걸 줄이고 다른 더 좋은 신선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내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보이는 풍경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인부로는 반대로 교회를 부탁해를 보면서 네. 내 몸의 다이어트를 묵상을 하고 묵상을 그랬죠. 하는, 네. 요새 계속 그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의성이신 히포크라테스께서 왕이 병에 걸렸는데 왕이 자기는 음식 말고 약으로 고쳐달라고 하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요? 폐하,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 저희 동네에 있는 설렁탕집 대문짝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 네. 굉장히 낯서네요 이게. 제가 작년 말에 소개했던 시는 화장실에 붙어 있고 오늘 소개한 김사부의 이야기는 설렁탕집에 붙어 아니 있고. 주로 그런 유명한 분들 화장실에 자주 계세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요새 우리 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당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야 나중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권면을 드렸는데 보니까 확실히 먹는 게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렇죠. 그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 제일 많이 먹는 게 나의 건강의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보단 라이프 스타일, 식단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좀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하고 그거는 한국인들이 너무 전체주의적인 음식 습관이 있잖아. 난 짜장. 그럼 다 짜장 먹고. 야, 이걸로 통일해. 막 이런 거잖아. 오늘도 김사부가 닭 한 마리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임브로가 쭈꾸미 셋이요 이렇게. 너에게 건강한 걸 주기 위해서. 쭈꾸미 탄수화물 아니에요? 쭈꾸미가 탄수화물이야. 해산물은 좋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양념이 고추장이라서 고추장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임보로 진짜 깐깐하고 먹는 것까지 다 따지나 저 원래 절대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처먹고 아무 데서 누워 자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 저주받은 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음식은 진짜 공부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음식이랑 먹는 거 저도 예전에 한때 공부하고 그대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딱 2주가 지나면은 진짜 눈이 번쩍 뜨여지는 느낌이. 아, 나도 만약에 내가 2016년 이전에 누군가가 마트에 갔는데 뭘 살 때 성분표를 봤다면 아, 저 사람 진짜 깐깐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 습관이 돼요. 내가 먹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나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고 오뎅이 어육인가요? 밀가루죠. 게맛살은 게살인가요? 밀가루죠. 다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가루를 먹으면서 내가 그런 걸 먹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거잖아. 그런 거 이제 좀 찾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건 있어요. 근데 고기 많이 먹으면 공격성이 높아져요.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육식동물화 된다라는 말이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 공격성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증명된 바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신빙성이 좀 있는 두 사람을 보니까 그거 같네요. 아니, 서과장님 고기 안 먹어요? 먹죠. 최고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최고죠. 왜 나 최고야?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어요. 막 이래. 포식자 최강의 포식자. 먹이사슬의 끝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요체는 고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배불리 먹고도 살이 빠진다라는 것. 그러면서 점점 채소라든지 건강한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콧물? 아니. 부작용이 있는데, 비슷하다. 케토플루라는 게 있어요. 케토플루 걸렸어요? 케토플루. 근데 저는 케토플루는 아니고 지금 독감이에요, 독감. 케토플루는 뭐예요? 케토플루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당 체제에서 케톤 체제로 전환될 때에 감기 증상 비슷한 증상이 좀 생겨요. 약간 띵하고 어지럽고, 감기 비슷하게 좀 걸려요. 임부로 맨날 그러잖아. 아, 근데 저는 원래 감기 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케토플루는 물 많이 먹고 소금, 염분 많이 먹고 비타민C 좀 먹으면 나아요. 근데 그거 전환될 때에 케토플루가 조금 있기는 해요.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격성. 공격성. 육식동물화. 야수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뭐 그렇지는 않고 약간 민감해지는 거는 느껴, 나도. 그게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 주변에서 야, 그냥 밀가루를 먹고 편하게 속 편하게 그냥 넘어가 라는 얘기 제가 아내로부터 조금 들었어요. 아니 근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막 편안하게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아 저도 음식 조절 뭐 말 안 하고 있지만 성분표 보고 막 이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칼로리 재고 저는 저울까지 사가지고 거기다 무게 재가면서 막 요리하고 진짜? 있었어요. 너무 재수없다. 아니 그러니까 불행한 날들이 쌓인다니까. 근데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아. 칼로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칼로리 아무 상관없어. 살 빼는 거랑 칼로리랑은 아무 상관없어. 자, 하나를 더 예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어봐. 적당할 정도로. 배부르게 말고 적당할 정도로. 그리고 몸무게를 재봐. 두 번째, 고기를 너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밥을 빼고 고기랑 야채만 먹어봐. 그러면은 적당히 먹었을 때 밥을 먹잖아.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내가 배부른 데까지 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근데 고기랑 야채만 먹으면 금방 포만감이 와요. 그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 더 이상은 못 먹겠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면 포만감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 이거 한 7kg 빠졌었다 그랬잖아. 두 달 반 정도에 한 7kg 빠졌는데 이때 치킨 매주 먹었어요.
한 치킨을. 마리씩. 근데도 살 계속 빠졌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치킨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것보다 살 빠진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치킨 되게 계속 드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거는 좋지만은 않아요. 기름을 쓰려면 올리브유로 써야 그래서 되고. B, Q. 네. BBQ? 네. 근데 만약에 치킨 드신다고 하면 굽네 치킨? 그쵸, 요런 게 그런 거. 좋기는 하고. 그러면은 야식은요? 자, 야식은 뒷부분에서 어떤 간식을 먹으면 되는지는 적용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와 이거 뭐 짜고 친 것처럼 다 그냥 내가 아주 요점을 찌르네. 뒷부분에서 가시면은, 왜냐면 제가 밤에 간식을 많이 먹어요. 저는 밤에 간식을 집에 가면 좀 땡겨서 간식을 좀 먹는 편인데, 어떤 간식과 야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편 4번 적용편 두둥. 추천하는 식단. 그래서 일시적인 다이어트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건강해지거나 좀 살이 빠지게 원한다면 내가 음식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요체인데, 그러면 어떤 식단들,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은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이런 거 추천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류, 돼지, 소, 닭, 양 다 추천하고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일수록 좋다는 것. 지방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선 좋습니다. 생선 많이 드십시오. 회는요? 회 좋지. 오. 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회는 뭐 단백질인데 기생충이라든지, 근데 생선은 굉장히 좋아요. 어패류, 이렇게 뭐라 그래, 해산물 좋아요. 새우. 새우라든지 해산물 좋습니다. 저도 고기 먹다가 물리면 생선 튀겨 먹어요. 고등어라든지 도미라든지 마트 가면 팔잖아. 조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올리브유 깔고서 고등어 구워가지고서 고등어 먹고. 그 샐러드 하실 때 토핑을 이렇게 삶은 오징어, 삶은 새우 이런 거 올려서 드시면 맛있어요. 오징어를 샐러드에 먹어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샐러드 엄청 이렇게 맛있는데? 풍성한 데다가 이렇게 삶은 오징어 맛있겠다. 식감이 에다가 다르죠. 드레싱 이렇게 해서. 오징어 좋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은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은 아무리 먹어도 좋습니다. 계란. 그 다음에 네. 이 남편이 약간 이제 독감이었어가지고 내과를 갔는데 거기서 독감도 걸렸고 체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의사가. 근데 약간 의사 중에서 도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러더래요. 계란 많이 먹지? 그래서 남편 제가 맨날 하루에 2개씩 해주거든요. 단백질을 먹으라고. 이게 아침마다 먹습니다. 했더니 알이랑 우유는 애기들이나 먹는 거지. 어른들은 그거 먹을 필요 없다고. 그게 그 사람을 되게 체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약간 억누르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이랑 또 우유를 먹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먹었는데 계란이 안 맞는다 싶으면 뭐 빼도 되겠죠. 근데 고지방 식단에서는 계란을 굉장히 추천해요. 계란. 완전 식품이죠. 계란 추천하고. 올리브유에. 그쵸. 식용유 말고. 올리브유. 뭘 볶거나 할 때 모든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십시오. 식용유. 카놀라유는 최악입니다. 그래요? 네, 카놀라유는 최악이에요. 올리브 씨유는? 그건 괜찮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기름들이 좋은가를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카놀라유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안 좋은 기름이에요. 그 식물성 기름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식물성 그럼 다 좋은 줄 아는데 식물성 기름이 좋은 기름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도 식물성이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올리브유가 그나마 워낙에 좋아요. 콩기름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 변형 콩 이런 그치, 것들을 그치. 사용하니까. 그럼 그 오뚜기에서 나온 거 이거 엄청 큰 거 그게 안 좋다고요? 콩기름 안 좋아요. 콩기름도 안 좋고 제일 좋은 거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 비싸잖아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그 엑스트라 버진 말고 그냥 올리브유는 또 되게 싸요.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은 사실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건데 한국 사람들 그걸로 볶아 먹거든. 근데 볶아 먹고 튀겨 먹기에 엑스트라 버진은 그 발화점이 낮아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뭐 계란 후라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 튀겨요. 기름 엄청 튀겨요. 뭐 너겟을 튀기든지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을 튀기면 기름이 엄청 튀겨요. 왜냐면 이게 발화점이 낮아서 그걸로 원래 뭘 튀겨 먹고 하는 기름이 아니고 그냥 샐러드에 뿌려 먹는 기름이에요. 최고 기름. 그래서 그렇게 튀겠구나. 그러니까 엄청 튀겨. 해보면 엄청 튀겨. 그래서 저희 집은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에 뿌려 먹을 때만 쓰고 그냥 올리브유 저렴한 거 뭐 3리터짜리 그런 거 큰 거 싸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
우유 97% 이상의 버터 드시면 되고 요새 수입산 목초 버터라고 하는데 목초 버터는 뭐냐면 진짜 초원에서 냇깔려둔 뉴질랜드산 버터 같은 거예요. 목초 버터. 그런 거 외국에서 나온 거 우리나라 뭐 한 덩어리에 6, 7천 원이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버터 사셔가지고 많이 드시면 좋아요. 버터가 우유 발효 시킨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지방을 태우는 몸을 쓴 지미 무어는 버터 그 큰 덩어리 있죠? 레스토랑 가면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2덩어리, 3덩어리씩 먹는데요. 진상이. 막 퍼가지고 막 그걸 막 먹는데. 일부러 버터 어떻게 먹어요? 그냥 퍼먹어요? 그건 저는 아니죠. 저도 포크로 손가락만하게 잘라가지고 저도 그냥 떠서 먹어요. 버터가 근데 느글느글해서 퍼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팁. 사람들이 버터가 느글느글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마가린이랑 버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동한다니까. 마가린 겁나 느끼해요. 왜냐면 식용유 덩어리잖아. 식용유를 굳힌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버터는 한번 집에서 진짜 좋은 버터 잘라가지고 혀에다가 한번 넣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야 좀 느끼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치즈 정도의 느끼함. 그리고 고소해요. 이게 우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고소해요. 그럼 그 CGV에서 파는 버터 오징어 구이가 마가린 오징어? 마가린이에요. 그거 버터 아니에요. 마가린 오징어라고 해요. 그거 마가린 오징어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CGV에서 파는 버터 오징어는 버터가 아니에요. 마가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구나. 그러다가 CGV에서 우리 버터 쓴다 이놈아. 그러면 사과하면 되죠. 진짜 버터 오징어였습니다. 사과하겠지. 그럼 그런 거 있잖아. 그 길에서 토스트 팔 때 이거 버터 이렇게 쭉 이렇게 원형 판에다가 네, 그 아줌마가 맨날 마가린이에요. 아, 진짜요? 마가린. 마가린. 그 마가린이야. 써있어 아예 포장지에 보면 마가린이. 마가린. 마가린. 아줌마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토스트 하나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냄새는 마가린에서 나요. 단내 엄청. 버터에선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저도 버터에 뭐 볶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버터가 고소하긴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책도 버터네. 왜? 버터가 잘잘 흐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치즈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치즈 성분표 보시고 대충 사셔도 되고 요거트도 잘 사셔야 돼요. 요거트는 플레인으로만 드셔야 돼요. 에? 요거트는 플레인 하얀색. 100% 우유 플레인 99% 우유 플레인 그거 되게 맛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블루베리 요거트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플레인도 요거트에도 달아요. 다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하얀색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될 것 같아. 플레인 요거트에는 플레인인데 100인데 아니요, 플레인 되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생각할까봐. 플레인이라고 써놓고 왜 1리터짜리 우유 꽉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액체로 마시는 거 있죠. 그거는 대부분 설탕 들어가 있어요. 플레인은. 근데 떠먹는 것 중에 우유 거의 100%, 99%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플레인 요거트라는 말을 섞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치. 어떤 토핑이 안 돼 있는 거를 흰색. 그렇게 흰색. 플레인 요거트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그 당분 없는 거. 그냥 완전 슈퍼 초 울트라 순수 플레인 요거트는 콧물 맛 나는데. 콧물 맛은 아니야. 그럼 그릭 밍밍하죠, 요거트 진짜. 이런 거 그릭 먹으면은 요거트. 그래서 먹으면 약간 시큼하죠. 그러니까 야, 너무 밍밍해가지고. 맛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 맛있어요. 아 저도 요 플레는 플레인 요거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래도 좀 달달한. 엄청 달죠. 그거 제일 그러니까 맛있어. 그게 벌써 네가 혀가 당분에 중독되어 있는 거야. 랄랄랄랄. 그거 이렇게 허기진데 심심한데 그럴 때 하나씩 떠먹으면은 그거 먹다가 보면 그 요거트 자체로 맛이 있어요. 어쨌든 요거트. 근데 유제품 발효시킨 건 다 좋은데 우유는 안 돼요. 왜요? 몰라? 안 된대. 뭐야? 어쨌든 우유는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웬만하면 우유를 그냥 우유로 먹는 거는 조금 말리는 근데 편이에요. 우유가 버터의 조상인데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효되면서 더 좋아진다는 거지. 가공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우유가 소가 짜낸 우유 직접 먹는 게 아니라 그 뭐 살균 과정이라든가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양소 많이 빠지고 독소가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혹시 그럼 진짜 우유 먹어본 사람 있어요? 유경이나 못 먹어봤을 것 같아. 아니 잘라대. 누가 그거 그 자리에서 짜서 삶아서 먹었는데 끓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그게 우유 아무튼 우리가 먹는 우유 맛은 아니라고. 뭐 그렇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완전 다르겠죠. 손잡고만 어쨌든 되고 가공이 우유가 있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건데 뭐 낙농업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되게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됐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럽 이런 데 가보면 우유 맛이 약간 달라요. 우리 거랑 좀 그치. 다르고. 그치. 우유도 우유 회사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래서 나도 아니 똑같이 소한테서 나오는데 왜 맛이 서로 다를까? 가공 과정에 뭔가가 있겠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가 젖소가 먹는 사료가 아까 이제 초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우유로 만든 버터가 이제 목초 버터. 목초 버터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우리도 그런 소들이 우유를 생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의 사육당하는 그쵸. 그리고 좋지 않은 곡물로 배를 채운 젖소로부터 나온 우유다 보니까 거기다 또 가공 과정도 길고 이래가지고 좋지가 않죠 별로. 네. 그래서 우유 계속 먹으면요 그 애들 같은 게 저희 애가 그런데 우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토피 그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아토피가 올라오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조금 그래요. 그리고 버섯 좋습니다. 버섯 맛있어. 버섯하고 야채류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인브로의 하루 식단. 인브로는 뭘 먹는가? 자,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 전 일어나면 콧물. 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침에 콧물을 먹습니다. 한제 그하게. 네. 그렇죠. 쭉 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가서 버터를 꺼내가지고 포크로 잘라가지고서 손가락만한 버터를 혀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제 아침밥이에요. 아침 식사. 그러면 혀에다가 버터를 넣고서 원래 아침밥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허기를 느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버터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요새는 치즈 한 조각 정도 더 먹어요. 그래도 배고프다 싶으면은 뭐 그 호두나 아몬드 잘게 분태로 부순 거에다가 요거트 해가지고 그거 견과류는 괜찮아요? 좋아요. 견과류 좋거든요. 견과류 탄수화물이잖아. 그런 아니에요. 견과류 좋은데 그래서 지방진이에요. 그래서 보통 견과류 먹을 때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네네. 있어요. 그런데 견과류도 너무 단 거, 밤은 안 줘요. 밤. 고구마나 내가 감자는 좋아하는 거. 곡물이고요. 견과류는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밤이라든지 너무 달콤한 견과류보다는 아몬드나 호두가 좋아요. 근데 일부러 의외다. 난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면 순댓국 끓여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리고 뭐 먹으면 고기 구워 먹잖아 아침에. 버터, 치즈. 그 다음에 뭐 점심쯤에 배고프다. 그러면은 아침에 그래도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버터에다가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계란 후라이라든지 그 스크럼블 해가지고서 먹고 그렇게 하고 점심에는 이제 고기 구워서 샐러드랑 야채랑 먹어요. 밥 안 먹고. 밥 안 먹어요. 엔겔 지수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엔겔 지수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 대비 식비로 지출되는 비용. 이게 단점이긴 한데 식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하다가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돈을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다이어트 보조제 그렇게 비싼지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뭘 어디 가서 무슨 센터를 끊는다든지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거랑 합치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외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치. 고기도 막 최고급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뭐 돼지고기 앞다리 같은 건 되게 저렴하거든요. 뭐 그런 거 사서 먹고 김치도 안 먹어요? 먹죠. 김치 좋아요. 김치 드세요. 염분도 크게까지는 상관 안 하죠. 고지방 다이어트 고지방식에서는 염분은 추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네. 이게 좋아요. 칼로리 계산 안 하고 염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케토플루에 염분이 필요해. 그래서 염분을 섭취를 꽤 해야 돼요. 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소금 충분히 뿌려서 먹어요. 저도 이거 할 때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왜냐면 내가 이제 그치. 음식을 골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걸 또 뭐 해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조리를 해서 오히려 막 주고 가족들한테. 그랬었었죠. 네. 과거형이네요. 좋네요. 네. 아 지금은 안 해요? 요즘은 좀 잘 못해요.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네. 나도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것 빼줘 저것 빼줘 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네, 방금 서과장이 몰입해가지고서 막 흰자위가 막 이빨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해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먹는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점심 나가서 먹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패널들은 아시고 제 주변의 지인들은 알겠지만 저는 순댓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순댓국집에 가서 밥을 빼고
순대도 뺍니다. 왜냐면 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당면이잖아요. 당면이 제일 안 좋대잖아요. 아니 당면보다 밀가루면이 더 안 좋아요. 순댓국에서 순대를 빼다니. 근데 순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고기 위주로 달라고 해가지고 순댓국 먹어요. 밥 빼고. 난 너무너무 순댓국이 좋은 게 국물도 먹어요? 그쵸. 아 그래요? 국물 다 먹죠. 먹어. 밥만 다 빼고 국물에다가 1,000원 더 주고 특으로 시켜가지고 그거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불러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딱 그 포만감. 저녁을 먹을 때까지 완벽한 포만감. 저녁은요? 저녁은 또 와가지고 이제 뭐 고기 구워 먹든지. 근데 이제 저녁에 외식을 할 때에는 제가 순댓국을 먹을 때가 많기는 한데 만약에 다른 사회생활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손 작가가 얘기했는데 밥을 아예 빼고서 먹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 척만 하면서 아주 조금 극소량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야식은요? 야식. 그럼 간식은 뭘 먹으면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만 먹어요. 간식이 너무 콧물 맛있게 아니에요?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콧물 한 사발. 예, 저녁으로 저녁 밤에 배고프니까 콧물 계속 한 콧물. 사발. 간식. 황태채를 먹습니다. 에? 황태채. 그게 뭐예요? 황태채가 뭐냐면 말 그대로 황태 있잖아. 황태 말린 거. 포. 그거를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500g 1kg씩 팔아요. 황태채. 꾸이짱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 끓일 때도 넣고 그치. 뭐 아, 이렇게 무침으로도 하고 그치. 북엇국 끓일 때 그 채를 넣는 거? 넣잖아. 마찬가지로 황태채인데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두르고 버터를 한 조각을 넣어서 녹인 다음에 올리브유를 붓고서 황태채를 쫙 뿌려요. 그래서 볶잖아요. 그러면 얘가 되게 바삭바삭해져요. 그걸 먹어요? 네. 대박이다. 거기다가 아니, 이 다이어트법이 좋은 게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생 오징어는 삶아서 먹으면 괜찮은데 마른 오징어는 쥐약이거든요. 왜? 그 어류를 말리면 해산물을 말리면 이게 염분이 확 높아져요. 칼로리가 뭐 한 3-4배 높아지거든요. 아 진짜? 그냥 생물 오징어랑 말린 오징어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염분을 못 먹게 하니까 일반 다이어트 식에서는 네. 그래서 마른 오징어를 못 먹게 하는데 괜찮네요. 마른 오징어, 뭐 명태포, 황태채. 그러니까 왜 조미된 건 당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건 안 먹는데 쑥다리 이런 거. 네, 황태채 갖다가 그렇게 버터에다가 구워가지고 마요네즈를 또 추천하거든요. 고지방식에서는 마요네즈를 추천해서 마요네즈에다가 그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간장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대박! 겁나 맛있습니다. 네, 황태채. 바삭바삭해요. 과자를 안 먹으니까 황태채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황태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 견과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포. 요새 동남아시아 쪽에서 어포가 어육이 80% 이상짜리 어포들이 피쇼? 뭐 이런 거. 대거 수입됐어요. 그래서 성분표를 보면 어육 80% 이상짜리들의 어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씩 먹고 뭐 그렇게 해요. 차 마시고 무슨 차요? 뭐 차는 다 마셔요. 얼그레이도 마시고 녹차, 홍차,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것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과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포카칩. 왜요? 짜서. 그냥 얘는 감자랑 소금밖에 없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먹어요. 포카칩. 아이스크림은요? 안 먹습니다. 너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맛은 좀 보는데 막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지는 않아요. 대단. 근데 하다가 보면 달아서 못 먹겠다니까. 그렇지 않아? 30을 어느 정도 넘어가면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30대 중반이 되면 못 먹게 되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전 아직 어려서 잘. 아 먹어요? 베스킨라빈스? 맛있던데. 아 진짜? 나 즐기진 않는데 뭐 사람들 모였을 때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퍼먹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아니 어쩌다 먹으면 진짜 늙어서 맛있더라. 그렇다니까. 아니 나는 이걸 하기 전에도 베라는 너무 달고 전 나뚜루 아이스크림의 왕은 하겐다즈. 개취입니다. 개취. 하겐다즈지 하겐다즈. 하겐다즈는 진짜 하겐다즈 먹으면 황홀해. 그건 진짜 악마의 아이스크림이야. 적용편.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빵을 뺍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건 버거네. 그래서 되게 재수없게 빵을 빼고 그 안에 있는 거 되게 더러울 것 같아 먹을 때. 고기하고
야채하고 소스하고만. 휴지로 싸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되게 수저분하게 먹어. 사실 햄버거 집에 가면 친구를 잃을 수 있어요. 저처럼 먹으면 포크랑 나이프를 가지고서 빵을 빼고서 이렇게 썰어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드셨지 않습니까? 햄버거를 포크와 나이프로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랑 햄버거 먹으러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겟 이런 거나 먹어야겠구나. 그치. 뭐 감자튀김 조금 주워 먹고 커피 마셔요 그냥. 저는 진짜 그런 거 몰랐는데 감자튀김을 뭐 세트를 이렇게 시키고 그럴 때 소금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하면은 새로 튀겨준대요. 아,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이제 대량으로 튀겨놓은 거를 이렇게 계속 퍼주는데 저는 소금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 새로 튀겨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 맛있어? 소금이 없는데? 소금 없는데 이게 바로 갓 튀긴 방금.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바삭바삭하고. 프렌치 후라이는 맥도날드죠. 제가 옛날에 롯데리아에서 알바했었는데 항상 감자튀김은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튀겨가지고 여기 쌓아놔. 감자튀김 있는 데다 쌓아놔요. 근데 이렇게 속고고 계속 해가지고 나가니까 나중에 나온 것들 쪼그라들거든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롯데리아 감자튀김 맛 없어. 버거킹. 감자. 아 양념 감자. 그 너 스프 아직 맛이지. 그거 스프 맛. 먹니? 나 맛있던데. 그거 맛있어요. 스프 맛. 어니언.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는 그래서 저는 패티를 하나를 더 패티랑 치즈를 추가를 한 다음에 빵은 빼고서 먹어요. 그 다음에 고달프다. 피자를 같이 먹을 때가 있죠. 도우를 뺍니다. 도우가 끝에 그거예요? 아니 밑에 빵을 빼는 빵을 거지. 빼는 거지. 그거 어떻게 빼요? 위에만 치즈랑 그것만 그거 먹는 거야. 진짜 엽기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사회생활 먹는 거 옆에서 보면 좀 추저분할 것 같아. 그래서 몸무게를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친구 이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그래도. 친구가 없고 꼬북만. 그래서 고아들만, 꼬마들이랑만 식사하러 고아들만. 가는 그렇죠. 그래서 외롭게 식사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을 빼야지. 근데 안 새해가 시작됐는데. 안 건강하잖아요.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 근데 혈압이랑 당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난 만족해요. 그렇죠. 근데 청취자분들도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피자는 한 사람이 한 2조각, 3조각 먹잖아. 그럼 나도 그 앞에서 그거를 도우를 빼고서 3조각을 먹었어. 다들 재수없어 왜 그렇게 하고 꼴 보기 싫어 그게 뭐야 욕을 먹으면서 도우를 빼고서 3조각을 먹었다? 내 앞에 도우가 3조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먹으로 뭉쳤어. 그랬더니 진짜 밥 공기만한 도우, 밀가루 도우가 눈앞에 있는 거야. 그 내가 이걸 안 사람들한테 먹기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먹기 잘했다. 이게 내 뱃속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니네 뱃속에 이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다들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 이거 약간 담배 공익 간 것을 돌을 3개를 뭉쳐서 니네 뱃속에 이게 들어간 거야 자식들아. 난 이겨냈다. 그리고 승리했다. 다시는 인브로랑 피자 안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댓국 먹으러 가서 밥을 빼고. 근데 저도 기분을 내고 싶어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면 밥을 한 4분의 1 정도 숟가락으로 퍼서 말아요. 대신 이렇게 최대한 쌀을 빼고서 먹거든요. 쌀을 어떻게 빼고 먹어요? 최대한 이제 의도적으로 먹진 않는 거지. 뭐 묻어있는 건 좀 먹겠지만. 근데 빼고서 먹고서 이렇게 남은 걸 봤을 때 충격을 받는 게 말 때는 밥이 한 숟갈이었어. 근데 불어서 이만큼이 늘어나 있어. 밥이. 이게 내 뱃속에 들어왔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위안을 얻고 저도 다이어트를 3번 정도 성공했었어요. 네. 소시적에. 저는 유태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제시하는 반식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든지 이렇게 반씩 먹고 나중에 가면 반의 반으로 줄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를 먼저 줄이고 나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최저로 나갔을 때가 62kg까지 뺐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좋았었어요. 몸이 진짜 날렵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예전엔 쓸데없는 뭐 그 박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과식을 해가지고 비만 상태로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사실은 일주일 정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70kg에서 63kg까지 뺐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로 에너지가 딸렸던 게 아니라 굉장히 명료했었어요. 그치. 피곤함이 없었어. 피곤함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지만은 새해에는 조금 해가지고 그때 정신 상태가 되게 기억이 나요. 되게 맑았어. 뭐 지금도 굉장히 맑지만은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어.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육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식단이나 건강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돌보고 추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뭐 다이어트로서 살을 뺀다기보다는 내가 추구해야 될 좋은 것들의 연장선에 이런 것들이 있죠. 고지방식, 좋은 음식들. 우리가 최근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내에서 술, 담배 막 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건강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것도 똑같다고. 그럼 탄수화물을 마구잡이로 먹는 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죠. 누가 그랬다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유럽에 넘어가서 막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담배 피니까 술 먹으니까 아니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의 배를 보면서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되냐? 뭐 그랬다고. 그 찰스 스팔전 아니에요? 네. 그거 내가 쓴 글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지시죠. 저도 새해에는 어쨌든 뭐 다이어트를 그냥 적당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받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해. 한 65kg 정도까지만 해볼까. 지금은 그럼 몇 킬로를 빼야 돼? 제가 지금 73kg, 72kg니까 거기까지만 조금 빼보려고 해요. 축구할 때도 몸이 한 가벼워지면 7, 8킬로 빼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원래 그 정도 많이 잡진 않고 처음에 목표는 3kg 잡아가지고 3kg만 빠지면 나머지 어차피 관성회복칙으로 인해가지고 유지만 하면은 천천히 빠지니까. 내가 봤을 때 3킬로만 우선 빼내면 될 것 같아. 희한한 게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나도 나이를 먹었는데 중년의 아저씨인데 3킬로를 빼니까 왠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아니 이게 진짜로 생겨. 이게 그러면서 계속 빼고 싶어져. 아니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가속도가 생겨.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그런 외적인 자존감이랑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 바지가 너무 딱 맞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살이 막 찌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 약간 움츠러드는 게 나도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턱선 살아나서 일부러 턱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더 잘 할 수 고지방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참고해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서 과장님 네, 다이어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생의 불행한 날들을 쌓아가는 거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마치 스프링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가고자 하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몸무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도 더 이상 찌지 않는, 그러니까 뭐 정도를 넘어서서 먹는 거 말고 그냥 아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60이야.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55까지 뺐어? 다시 아무것도 안 하면은 55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60으로. 용수철처럼 이렇게 60으로 띵 하고 돌아오는 그 몸무게가 있다는데 제가 수년간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이론이 맞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내려갔을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그 몸무게를 찾아가나 하는 그 몸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저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뭐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만든 음식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잘 먹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게 제일 좋지 사실은. 이런 주의이긴 한데 오늘 이제 방송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왜 금연하는 사람이랑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대단한 인간이 내 눈앞에 있구나. 두 개 다 성공했네. 그렇네. 그러게. 그러니까 담배 끊은 지는 뭐 한 15년 돼가지고. 하여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거 막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으로 뭐가 들어가고 뭘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저도 옛날에 반식할 때 맨날 이제 교회 분들이랑 먹을 때 항상 밥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넣고 이거 안 먹으니까 깨끗한 거니까 갖다 놓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음식 아까운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명언을 알렸죠. 뭐요? 제 몸이 더 소중합니다. 예, 손 작가님. 네. 사실 서 과장이 한 얘기 저도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뭐 백날 네가 노력해봤자 너의 몸무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져 주신 있다. 몸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근데 각 사람에게 있는. 나도 옛날에 그 얘기 맨날 했던 게 살은 빠지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빌려주나요?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자 쳐서 받잖아. 돌아온다고. 살은 빠지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라는 얘기 살은 나도 돌아오는 거야. 늘 했었어. 그렇지. 아니 근데 최근에 좀 아마 같은 기사인가 뭐 방송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새해 맞아서 다시 좀 몸무게를 좀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기네요. 아니 몸무게 줄이고 날씬해지면 좋죠. 근데 지금 자기 몸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치. 같아요. 아 나는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이어트 열풍을 그렇게 반기지도 않아. 나도 만약에 내가 혈압이 없었으면 나는 굳이 내가 다이어트를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그 사진 봐봐요. 턱도 이렇게 넉넉하고 되게 자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혈압 약을 먹느니 살을 한 10kg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였는데 어떤 외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건 찬성하지 않아요. 건강을 맞아요.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무게 감사하면서 나는 오히려 내 외모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좋은 거 먹고 사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되고 기로해서 다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거 다이어트라고 사실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내가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다. 어떤 옷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입듯이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장르를 고르듯이 맞아요. 음식에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장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사는 그리고 거예요. 어쨌든 먹는 거에는 뭐 이렇게 안 먹는 절제 말고 다른 의미의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건강한 2019년에 도움이 아무쪼록 됐으면 좋겠네요. 기독교 방송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